그래서 오늘은 모처럼 그 주경야독 소재에 딱 맞는 주제가 하나 이제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입찰 가격의 결정 시점에 관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사실 그 공부를 많이 저한테 배우셨잖아요. 다 배우셨고, 이거는 그렇게 뭐 특별히 뭐 강조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이죠. 우리가 이제 그 간단한 말로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집이야. 이 집에서 이렇게 산단 말이죠. 그죠? 근데 그 강원도에 내일 강원도에 가서 번지 점프대가 있다 이거야.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뛰어내린단 말이에요. 확대를 해줄게요. 뛰어내리죠. 잠깐만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해서 번지 점프를 이렇게 다리를 묶고 탁 뛰어내리는데 이렇게 뛰어내리죠. 그러면 이렇게 뛰어내릴 때 우리가 보면은 이거는 이제 번지 점프 가는 건 내일이다 이게 내일. 그런데 사람들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벌벌 떨거든요. 통상적으로 이제 투자할 때 그래. 경매 투자도 보통 그러죠. 경매 투자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실컷 물건을 보고 실컷 조사하고 그 현장도 가보고 별짓을 다 해도 입찰 보는 법정에서 이때까지 법정까지 가서 번지 점프대까지 올라가도 뛰어내리지 않으면 그만인 것처럼 이때 입찰 서류 제출 안 하면 되는 거죠. 입찰 서류 제출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입찰 서류를 제출 안 하면 돈이 나갈 일이 없죠. 그죠? 투자가 안 돼. 투자가 안 되니까 성공할 일도 없지만 실패할 일도 없죠.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굳이 가면서 이 번지 점프대로 가기 전부터 가는 과정 사이에서 덜덜 떨 일이 없다. 이 얘기는 아마 저한테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집에서 벌벌벌 떨다가 번지 점프대까지 올라가서도 덜덜 떨고 누가 밀지도 않았는데 지가 알아서 뛰어내리다가 다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거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스스로의 어떤 그 절차와 단계를 준수하지 않는다. 절차와 단계를 무시하는 거죠. 싹 무시하니까.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스파레죠. 스텝이죠. 6단계의 훈련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이 스텝을 둔 이유는 뭐냐면 계단 같은 거다.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 인식하고 걸어가는 거죠.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인식해서 걸어가는 것인데 이거를 이렇게 계단을 설명을 실컷 해도 여기는 하나구나 하고 딱 그냥 알아서 그냥 계단을 건너뛰어서 이쪽으로 가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계단은 반드시 명백히 존재하고 이 계단을 무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1계단, 2계단, 3계단, 4계단, 5계단 있으면 1계단을 건너뛰어서 3계단으로 올라갈 수 없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걸 갖다가 초등학교나 고등학교에서 뭐라 그래? 월반한다 그러잖아. 월반은 보편적이지 않죠. 초등학교 1학년 가면 그 다음 2학년 다니고 그 다음 3학년 다니는 것이죠. 그렇죠. 해외에 가서 그 학점을 따와도 뭐 그 월반한 거랑 동일한 어떤 효과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곳에서의 1년은 똑같은 1년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미리 오지 않을 거를 공포심을 갖고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덜덜 떠는 놈도 제정신이 아니지만 올라가는 과정에서 안 떨어지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서 또 올라가면서 떠는 놈도 제정신이 아닌 것이죠. 어찌 보면은. 그죠? 뭔가 오지 않는 어떤 공포에 대한 얘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믿는다. 그죠? 없는 거죠. 지금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없는 거를 있다고 믿으면, 그죠? 일단 없는 거다. 없을 무자인데, 여러분들은, 있다라고 느끼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거든 간에, 단계는 있죠. 단계는 있어요. 성장을 할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른이 돼요. 어린아이는, 어른이 됩니다. 그죠? 그렇지만 어린아이가 어차피 어른 될 거니까 어른 거를 네가 한다고 해서 되지 않죠.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 거를 해야 돼. 어차피 크긴 하지만
어차피 성장하지만은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 것을 하게 되어 있고 어른이 되면 어른 것을 해야 되죠. 근데 어른이 돼서 어린아이 것을 하고 어린아이가 어른 것을 하는 것을 우리는 정상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것도 어디까지나 스텝이라는 거가 중요한 것이죠. 스텝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든지 그걸 다른 말로 기초라는 게 있다. 기초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숙련 단계라는 게 따로 있죠. 중요해요. 그러면은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이 스텝을 중시 여기는가, 그죠? 내가 절차를 중시 여기는가, 이렇게 잘 안 써지지? 이런 느낌들을 속으로 갖고 계셔야 된다. 왜냐면은 처음부터 절차와 스텝으로 공부를 배웠기 때문에 항상 논리적인 구조, 생각하는 습관도 우리 여러분들 스파레조 사고방식 배우셨죠? 스파레즈 사고방식의 4단계 사고방식 있죠? 4단계 사고방식. 일반인들은, 뭡니까? 시세조사하죠? 조사를 한다. 그 다음에 사물을 보자마자 바로 판단을 해버리고, 판단과 함과 동시에 액션까지 동시에 해버리죠. 그래서 여기에는 절차가 없어. 그냥 정보를 유입하죠. 정보 유입. 정보가 유입되자마자 판단하고 액션까지 하는 이걸 원스텝으로 가더만.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이렇게 안 하는데, 운전을 할 때 자리를 딱 타면 안전벨트를 맨다, 그 다음에 사이드 미러 맞춘다, 룸미러 맞춘다, 그 다음에 핸들의 위치 맞춘다, 그 다음에 의자 높이도 맞춰야 되겠죠? 여러 가지 맞춘 연후에 그 다음에 출발한다. 이런 게 있는데, 출발하면서 허리도 맞추면서 거울 동시에 조절하거나 이러진 않죠. 스텝이라는 게 반드시 있는 거죠. 우리가 세수할 때도 순서가 있는 거죠. 샤워할 때도 순서가 별도로 존재해요. 그죠? 비누칠을 한 다음에 떼수건을 밀어야지 떼수건 밀고 비누칠 하진 않죠. 요런 것도 순서라는 게 있다. 그 다음에 제가 늘 말했듯이 슈퍼맨의 빤스 얘기 가끔 하죠. 그죠? 슈퍼맨이 팬티를 바지 위에다가 입어버릴 수도 있겠죠? 우리가 슈퍼맨은 바지 위에 팬티 입잖아. 바지 위에. 그죠? 슈퍼맨은 바지 위에다가 팬티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의 주인공이니까 정상이지, 여러분들이 당장 내일부터 바지 위에다가 팬티 입고 다니면 경찰이 잡으러 오거나 사진을 찍어가지고 페이스북 같은데 찍혀서 돌아다니겠죠? 인터넷 같은데. 나 오늘 출근길에 이상한 애를 하나 봤어. 자, 옷 하나 입는 것조차도 순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이게. 근데 큰 돈을 버는데 순서가 안 중요할까? 큰 돈을 버는데 왜 순서를 무시하냐고. 큰 돈을 벌려면 돈에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이나 음악, 도자기, 이런 건 다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순서가 있어요. 컴퓨터를 하나 켜도 노트북 뚜껑 열고 어쩌고저쩌고 순서가 다 있습니다. 순서. 그래서 이 순서는 다른 말로 질서라고도 보여지죠. 그래서 질서를 따르는 사람, 이거는 어쩌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른 말로는 순천자는 흥한다 이러잖아요. 하늘의 뜻을 따를 순자, 따르죠. 순천자, 이게 놈자자인가? 놈자자를 써야 되나?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흥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의 뜻을 따르는 자는 흥한다 그러죠. 흥. 그 다음에 역천자는 망한다, 이런 말이 있듯이 지금 얘기가 다 그잖아. 질서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이게 질서가, 이게 순서 서자거든요. 이게 순서다. 순서. 순서라는 게 있어. 맞아. 옷 입는 것도 순서가 있고, 말하는 것도 순서가 있다. 여러분들한테, 4가지 화법. 이것도 순서가 있다, 순서가. 그쵸? 왜 처음에 네 가지 순서 중에서 칭찬 화법이 1순위가 되겠는가? 칭찬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 기술이 안 맥혀. 예를 들면 유도의 순서는 뭐예요? 업어치기를 하든 뭘 하든 상대를 잡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유도 선수들이 어떻습니까? 손이 이렇게 가잖아. 이렇게. 잡으려고, 뭐든. 유도 선수 이러는 거죠. 맞죠? 권수
권투 선수의 순서가 주먹이 허리에 있는 게 아니고 얼굴 앞에 가 있죠. 가드로. 얼굴 맞으면 안 되니까. 이게 다 스포츠도 순서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보면은 스포츠 선수로서도 스타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은 매뉴얼과 순서를 되게 중시하고 그거의 가치를 압니다. 어정쩡한 어떤 프로야구 선수들이 뭐 여자 문제, 음주운전 문제, 폭행 문제로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런 애들은 이 순서의 중요성을 느끼지 않는 거죠. 질서의 중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찌 보면 질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큰 돈을 벌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지켜야 될 인간적인 품성 같은 거죠. 질서를 순응하고 순서의 의미를 깨달아야 되고 어떤 모든 것의 가치는 역시 돈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범죄로 벌어들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돈이라는 걸 벌어들이는 기술은 이 사회 속에서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회의 순서와 질서에 순응하는 자가 돈을 벌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죠? 이 질서에 순응 안 하면 대통령도 감옥 가는 거죠. 쉬운 일이다, 이게 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돈 버는 순서와 질서의 중요성을 안다면 그 생각을 하고 스파레주의 6단계의 순서를 딱 인식한다. 예를 들어. 그러면은, 하고 이런 느낌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그 교육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6단계에 대해서 눈 감고 외워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제가 단순히 여러분들의 지능지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외워보라고 하겠냐. 그게 아니고 순서가 중요합니다 라는 얘기를 외워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자, 요렇게 한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까지만 탁 얘기해도 입찰 가격의 결정 시점이 언제일까에 대해서는 사실은 딱 답이 나오죠. 답이 나오게 되어 있다, 이게. 우리가 집을 지어도 순서가 있죠. 집을 지어도 터닫기부터 시작해서 기둥 세우고 벽 세우고 뭐하고 하고 창 만들고 뭐하고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전기 배관을 넣어야 되겠죠. 밑에다가 터를 닦으면서 배관 작업 다 해야 되죠. 안 그러면은 상수도 배관, 하수도 배관, 그 다음에 그 화장실 배관, 등등등 다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기의 흐름에 대한 배관, 다 하면서, 그 다음에 차후에, 나중에 하는 게 인테리어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아우테리어 먼저 하는 거죠. 만들어 나가는 거다, 이게. 그것을 순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이제 요 정도 얘기하면은 어느 정도 눈치 빠른 사람은 이제 이치가 오는 거죠. 자, 그러면 순서는 순서인데 우리의 이제 순서를 볼까요? 우리의 순서가 6단계 순서. 첫째가 의량물건 검색 훈련이다, 이게. 그죠? 의량물건 검색 훈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세조사 분석 훈련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현장 조사죠. 그 다음에 있는 게 수익률표 작성 훈련이죠. 글이 동글동글하게 크게 쓰니까 대충만 보세요. 일부러 동글동글하게 칩니다. 수익률표 작성 훈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낙찰 가격을 결정하죠. 그 다음에 뭐랍니까? 이제 낙찰됐잖아. 돈 냈어. 그럼 우리가 뭐해? 즐거운 명도 훈련을 하죠. 그렇죠. 이렇게 거칩니다. 그래서 1, 2, 3, 4, 5, 6 이렇게 6단계 훈련이 흘러가죠. 그럼 그 중에서 낙찰 가격 결정 훈련은 제일 뒤에 있습니다. 그죠? 이때가 이제 낙찰된 거니까. 즉, 낙찰 가격 결정 훈련이라는 것은 결정은 언제 하냐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의량물건 검색 훈련은, 컴퓨터로 보는 거죠. 컴퓨터로 물건을 검색을 하고, 그 중에서 땡기는 것을 시세조사를 하죠.
물건 검색을 한 100개 하면 그 중에 이제 시세 조사는 한 2개나 3개 한다 칠까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낙찰 가격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 물건 검색을 해가지고 이 물건이 좋을까 저 물건이 좋을까 볼 때는 낙찰 가격을 결정할 수도 없을 뿐더러 결정하려고 애를 쓸 수도 없죠. 제가 옛날에 컨설팅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컨설팅 이제 계약금을 먼저 주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들도 있냐면은 컨설팅을 가짜로 맡기면서 계약금만 쓰죠. 그러면 이제 첫째 해결되는 게 권리 분석이 해결됩니다. 그죠? 그잖아요. 권리 분석 안 좋은 거 줄 리는 없잖아. 회사에서. 그러니까 권리 분석 해결되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물건에 대한 위치나 뭐 어떤 지가 골라온 것들에 대한 물건을 몇 개 받아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시세 얼마나 되는지 살짝 눈치 봐요. 그 기간이 걸리는데 일주일에서 10일이 안 걸려요. 그 다음에 얼마 쓰면 돼요를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쯤에 시세 한두 번 듣고 나서 얼마 쓰면 돼요? 이렇게 물어요. 얼마 쓰면 돼요? 그러면 10중 8구 얘는 가격만 대충 들어서 가서 대신 입찰을 봅니다. 왜냐면 낙찰이 되면은 컨설팅비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안 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언제 묻냐면은 물건 보고 권리 분석 괜찮은 물건 한두 개 받아보고 시세가 대충 얼마 나온지 들어요. 대충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 조사해봤지만 시세조사는 두 가지가 있죠. 가조사하고 본조사가 있다고 분명히 배웠어요. 맞죠? 가조사하고 본조사가 존재하는데 이 가조사 단계에서 주서들은 몇 가지 말을 가지고 대충 얼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로 얼마 쓰면 돼요? 이렇게 묻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어느 정도는 써줘야 돼요. 그러면은 그때 이 말을 탁 꽂힙니다. 이게 꽂혀. 그리고는 뒤로 입찰을 봐. 뒤로 가서. 뒤로. 당연하게 이러면 떨어지지.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단계가 어디까지 갔어요? 가조사 단계까지 갔잖아. 본조사 안 갔잖아. 지금 단계에서. 그 다음에 현장조사 안 했잖아. 수익률표 안 만들어 봤잖아. 그 다음에 낙찰가 결정이 하는 어떤 그 미묘한 과정 안 거쳤잖아. 그러니까 공정이 안 거친 거야. 그냥, 그건 뭐라고 해야 되나? 제가 안 그래도 돌 있는 쌀을 많이 심는 편이니까. 쌀을 걷어들여서 흙하고 뭐랑 잔뜩 묻어 있는 것을 캐가지고 온 상태인 거지. 지금 여기에는 지금 쌀을 수확했는데, 논에 있는 흙하고 먼지, 모래, 그 다음에 쌀, 벌레, 뭐 이런 게 섞여 있는 단계에서 물어본다, 이게. 그러니까 이 과정이 엄선되거나 걸러지지 않는 공정인 거죠. 아직은.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는 시세를 얼마 쓰면 됩니까? 라고 물을 이유조차도 없고 물어서도 안 되는 건 단계인 것이죠. 공정이 아직 멀었는데 마치 초등학교 4학년짜리한테 얘는 언제 시집가서 애 낳아요를 묻는 경우다 이게. 뭐 지금 물어서 답 안 나오는 얘기들을 한다. 예를 들면 적어도 24살짜리쯤 되면 야 얘는 언제 결혼해서 애를 낳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길어도 10년 안에 결혼하겠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4학년짜리한테 그걸 물으면 묻는 놈이 이상한 것이죠. 그 다음에 그걸 물었는데 그걸 또 답하는 놈도 이상한 놈이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들이다 이게. 이 느낌 아시겠어요? 아예 이 공정 자체가 한참 남아있다 이게. 그러니까 요거는 어디까지나 뒤로 입찰을 보면서 타인을 이용하려는 어떤 악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비정상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악한 의도가 없는데도 이렇게 순서에 입에대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이거는 어리석다라고 본다 이게. 어리석다. 집이 터도 이제 안 닦아서 이렇게 이제 공구리 공사하고 있는데 그때 이 집에 방이 몇 개예요? 난방은 어떤 식으로 해요를 머리로 상상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행위다.